다행히 안전바를 제때 잠갔던 찰리는 그의 다리를 내 다리 위에 얹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5초가 지나고 간신히 안전바를 잠글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전바를 잠궜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무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리막길 뒤에 이어지는 다음 구간은 커다란 루프였고 가까워져 갈수록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쪽의 여자는 안전바를 강하게 당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잠그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원심력이 그녀를 자리에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보고 싶지 않아 큰 루프를 도는 동안 질끈 눈을 감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이제 대략 7명 정도 남은 것 같았다. 맨 앞줄에 있는 두 사람과 옆에 찰리가 보였고 뒤쪽에서는 3명의 목소리만 들렸던 걸로 기억한다. 5시간이 지났고 3명이 더 죽어나갔다. 사인은 모두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았다. 6시간이 지나고 아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큰 그물을 들고 승강장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보여준 화이트보드에는 수동으로 멈추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물이 있는 걸로 보아 대충 짐작이 갔다. 승강장 양쪽으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큰 기둥에 그물이 감겨 있는 것이 보였고 반대쪽에도 비슷한 기둥이 있었지만 그물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가 승강장 쪽을 지나쳐 가자마자 뒤쪽에서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보려고 뒤돌아보았고 그들은 아직 그물이 연결되지 않았던 반대쪽 기둥에 그물을 묶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들릴 리가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관심은 없고 오로지 놀이기구를 멈출 생각뿐인 건가?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을 무렵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 끔찍한 계획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드디어 직선 코스에 접어들었고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물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직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다. 곧 실망하게 될 텐데. 그물에 부딪혔고 역시나 빠르게 달리는 금속 덩어리를 그물 따위가 막을 수는 없었다. 콘크리트에 박혀있던 금속 기둥이 뽑혀 우리 좌석과 뒤에 있는 좌석 사이로 떨어졌다. 운 좋게도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 그물을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좌석 사이에 끼어있는 금속 기둥은 어찌할 수 없었다. 어찌할 수 있을 리가 없지. 하강을 시작하자 트랙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놀이기구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코너에 도달했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우리 쪽과 뒤쪽 카트 사이에 끼어있던 금속 기둥이 카트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쾅 하는 소리를 냈고 내 뒤쪽에 있던 7개의 카트가 분리되어 날아갔다. 내 눈앞에서 카트가 모두 트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단 말이다. 그 지점에서 놀이기구는 약 15m 정도 높이에 있었고 그 정도 높이면 충분히 치명적인 높이였다. 눈을 감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웃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놀이기구가 뒤집힌 상태로 땅에 닿자마자 비명은 즉시 멈췄다. 이제 찰리와 나 단 둘만 남게 되었다. 놀이기구가 많이 가벼워졌으니까 멈추거나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1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8시간째가 되자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것 같다.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 카트와 앞 카트를 이어주는 나사가 흔들리며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나사가 놀이기구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손상된 것인지 아니면 그물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곧 떨어질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몸을 웅크렸다. 최악의 상황에는 앞에 카트가 우리 위쪽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했다. 결국 나사는 나가 떨어졌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앞 카트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떨어져 트랙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한 소리를 냈다. 앞 카트와 우리 카트를 연결해주는 얇은 금속 조각은 결국 카트 아래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찰리는 몇 시간 전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카트가 트랙에서 벗어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본인이 그 금속을 직접 잡아보겠다고 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보여. 나는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말렸음에도 찰리는 이미 결심한 듯 몸을 비틀어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금속 조각을 잡자 그 조각이 미끄러지며 그의 팔뚝 깊숙이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내 찰리의 표정은 몇 초 만에 집중하는 표정에서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팔을 들어 올렸고 나는 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어깨를 잡으며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차분한 상태였다. 매우 차분한 표정으로 그저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팔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팔에서는 계속 피가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튀고 있었고 그 모습에 헛구역질을 몇 번이나 했다. 몇 분도 안 되어 찰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내 셔츠를 찢어 그의 팔을 감싸려고 했지만 이미 뼈가 보일 만큼의 상처에 도움이 될 리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찰리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거는 정도가 다였다. 하지만 찰리는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를 수차례 반복했고 우리가 상승 구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다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내 눈은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슬픔뿐만이 아니라 안도감 또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았다. 로프에 진입하기 직전
찰리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루프를 지나고 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제 나는 이곳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찰리를 떠나보낸 뒤 충격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결국 정신 차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좀 전에 찰리가 잡으려 했던 그 금속 조각은 놀이기구 아래로 들어갔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놀이기구는 트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나는 내 신발과 찰리의 신발을 벗겼다. 어리석은 계획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내 손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승강장 근처를 지나고 오르막을 오르기 전 롤러코스터는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 나는 내 짝의 신발을 롤러코스터 앞에 던졌고 신발 한 부분이 트럭의 한 지점에 정확히 걸렸다. 그리고 롤러코스터는 멈추게 되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마치 모든 힘을 다해 움직이려는 듯 진동이 느껴졌다. 딱딱한 좌석에 무려 12시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반신이며 허리며 안 쑤시는 곳이 없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배에 힘을 꽉 주었다. 그리고 나서 힘찬 함성 소리와 함께 있는 힘껏 안전벨트에서 몸을 밀어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롤러코스터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출발하기 직전에 간신히 벨트에서 빠져나왔고 자유로워진 나는 뛰어내렸다. 다행히 아래에 있는 안전망에 가까스로 떨어졌다. 나는 안전망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긴장이 풀린 나는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다. 사람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대부분 귀에서 울리는 소리는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나는 구조되었다. 그들은 즉시 나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거기서 나는 3주 동안 머물렀다. 갈비뼈 골절, 심각한 타박상, 그리고 뇌진탕 등 많은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었다. 나는 이제서야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사건 이후 이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놀이공원 측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온라인 어디에서도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내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소리와 장면들이 남아있다. 내 이야기를 통해 딱 한 가지를 얻어가길 바란다. 무엇인가 느껴지면 그 느낌을 믿어라.